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 1심 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였습니다.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그 이상 최종 심의 확정되면 5년간 남편 선거를 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1심은 벌금 150만 원 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남편 선거를 돕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김 씨 측은 유감이고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김혜경 무죄! 김혜경 무죄!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식사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가 향후 대선에 나서더라도 김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판결 최대 쟁점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식사 계산하는 걸 알고 있었냐 여부였습니다. 김 씨는 나는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했고 수행비서 배모 씨 역시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도 알고 있었다, 묵인 하에 접대했다는 겁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된 식사비 결제를 김혜경 씨가 알거나 지시했는지는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식사비 결제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결제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배 씨와의 공무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식사비 결제는 김혜경 씨의 묵인 아래 이뤄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의 식사비 결제 지시는 김혜경 씨의 의사대로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당시 식사비 중 김 씨 본인 음식값은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음식값 10만 4천 원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분리결제가 배 씨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배 씨가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에게 이득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혜경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 식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 결론이 난 이후 이 재판부는 이 식사는 김혜경 씨가 남편인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한 선거 활동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밥값을 냈다면 기부행위라는 거죠. 배도원 기자입니다. 문제의 식사 모임은 2021년 8월 2일 서울 시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현직 A 의원 배우자에게 연락해 선거에서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모임이 성사됐다고 봤습니다. 네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3명으로 니네 먹은 거하고 해서 해달라고.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니까. 이날 식사 자리에는 A 의원 배우자 말고도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 배우자 2명도 동석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모임 참석자가 유권자도 아니고 선거를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20대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에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식사 접대를 한 의원 배우자들과 원래 친분 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식사 참석자의 현역 의원 남편은 이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식사 외에도 비슷한 취지로 이루어진 식사 접대가 총 4차례 더 있었다고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한 건의 식사 자리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은 불과 식사비 10만 4천 원을 문제 삼는다며 정치 수사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재판부 액수는 적지만 김혜경 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21년 8월 2일 김혜경 씨와 전현직 의원 부인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가 끝난 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은 모두 10만 4천 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씨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3년 전에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 중 7만 8천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랍니다. 참 치졸한 정권에 역겨운 검찰입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식사 대금 결제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액수가 경미하고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식사 대접을 한 것은 가중처벌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관여나 지시가 없었고 보좌해주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김 씨의 책임 전가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부인하고 수행원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부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액수보다는 김 씨의 태도와 행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를 보며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대선 보복의 희생 제물이 된 아내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요. 아내 1심 유죄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됐습니다. 정현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 1심 유죄 판결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오늘 오전에 의원님을 향해서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주겠다. 혜경아 사랑한다 등 절절한 심경 고백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 씨를 향한 미안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특히 나 때문에 그 긴 인생을 참 많이 고통스럽게 보냈는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에 나서는 아내를 보며 자택에서 직접 쓴 것으로 안다며 김 여사가 밝은 분이라 이 대표가 많이 의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SNS에 아프다, 먹먹하다, 혜경아에서 눈물이 터졌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따져보죠. 자, 워낙 관심이 많았던 이제 판결이고 내일 또 이제 판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요. 2021년 8월 1일입니다. 그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 때 일이에요. 이 모임부터 살펴보죠.
네, 이 사건 일단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 식사비를 대신 내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시점이 말씀해주신 2021년 8월 2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식사 자리는 아니었고요. 2주 전쯤에 김혜경 씨가 이재명 캠프에 있던 이 현역 중진 의원 배우자를 한 명 만납니다. 이 재판부는요, 선거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이었다고 봤는데요. 이날 이후에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이 앞서 만난 의원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서 8월 2일 식사 모임을 만든 겁니다. 사실 얼핏 생각하면 정치인 배우자가 전현직 의원들 부인들 만나서 식사를 했다. 이게 문제가 되냐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사 모임의 이 성격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김혜경 씨가 앞서 만났던 현직 의원 배우자를 통해서 다른 전직 의원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여기에 전직 중진 의원 안에 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참석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김혜경 씨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받는 자리였던 거죠. 거기에 식사 비용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요. 사실상 이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게 지지를 부탁하려고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였다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결제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라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김혜경 씨가 직접 결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긁은 사람 김혜경 씨는 아닙니다. 이 모임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죠. 당시 경기도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가 결제자인데요. 5급 수행비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결제 방법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거 캠프 카드로는 김혜경 씨 식대만 결제하고 나머지 식대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한 건데요. 이날 밥값이 13만 원이 나왔는데 김혜경 씨 밥값 2만 6천 원을 빼고 10만 4천 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 김혜경 씨는 내가 결제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결제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김 씨도 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김혜경 씨가 직접 결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 10만 4천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 그런데도 기소에 유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게 법인 카드가 아니라요.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접대를 했다는 게 핵심인데 게다가 알고 보니 경기도 예산까지 유용하게 된 거죠. 오늘 재판부는 선거에 도움되는 사람들에게 기부 행위를 했다면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접대를 했다면 액수가 크건 작건 검찰은 기소를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넣었다가 기소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게 뭔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입니까? 네, 일단은요.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 씨가 이 대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뼈아픈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더라도 투표도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이 김 씨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사실상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본건은 사실 그 건이에요, 수사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재판이. 네, 맞습니다. 이 수원지검이요,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오늘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씨가 이재명 부부에게 초밥과 과일을 배달을 하고 이게 대부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이 두 사람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서면, 대면 조사는 모두 이뤄지지가 않았고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없이 이달 안에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는 기자 유주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사실 내일 이 재판 때문에 오늘 판결이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내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을 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벌써부터 공기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법원 현장에 미리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야 합니다. 김지윤 기자, 지금 그곳이 내일 이 대표가 지나갈 곳인가요? 네, 내일 오후 2시쯤이면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이 대표가 차를 세우고 내릴 예정입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면요. 제 뒤로 법원 건물 출입구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불도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지만요. 내일은 이 양쪽에서 몰려들 걸로 예상되는 인파를 뚫고 이 대표 이 출입구를 지나 3층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일 취재진 등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돼 법원은 안전관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토라인 근처는 평소보다 더 넓게 질서 유지선이 설치됩니다. 바깥 집회 현장만큼 법원 내부에도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보안도 강화됩니다. 법원은 조금 뒤인 8시부터 내일 저녁 8시까지 차량 출입을 막습니다. 방송사 중계차 등 허가된 필수 업무 차량 외에는 민원인이나 변호사들의 차량 통행도 제한됩니다. 아침에는 법원 진입로를 아예 한두 개로 제한하고 보안 검색도 더 엄격해집니다. 법원 근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지지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13개 단체, 최대 6천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보여 경찰 기동대 또한 평소보다 많은 수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또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답변이 허위사실인지입니다. 앞서 여당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측은 생중계에 대해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대표의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열릴 법원으로 내일 의원들은 대거 몰려갈 모양새인데요. 야권 내에선 국민들이 공감하겠냐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내일 대거 법원 앞에 결집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구속영장 심사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갔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일찌감치 오전 11시부터 법원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사전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5천 명 규모입니다. 야권에선 여론전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저렇게 나서서 집회를 먼저 땡겨가지고는 그렇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민주당이 나서서 저런 식의 우리말에 너무 속보이는 짓.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 재판에 총동원령을 내리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참석은 개별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 관련해서 당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관한 논의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당 내부에선 다들 가는 분위기라며 안 나가면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중분해시킬 거냐며 판사를 압박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홍지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자해 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빌미로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해결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이 대표 변호인은 공판 최종 진술에서 이 정도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죄인지 봐달라며 보조금 반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거기다 부과해서 선거 비용 4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것인가? 법원도 그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민주당사와 당이 보유한 자금을 합치면 자산이 900억 원이 넘는다며 434억 원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논리로 판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불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수능시험 국어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대통령 규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서 교육당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지가 공개되자마자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장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국어 지문 속에 나오는 인터넷 주소를 쳐보니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문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40에서 43번 지문에는 푸근이라는 등장인물이 상대방 질문에 답하며 인터넷 주소를 제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주소를 인터넷 창에 넣어보니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된 겁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주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지가 공개된 후 누군가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4시 좀 넘어서 확인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국어 영역 문제는 공개가 잠시 중단되는 등 수험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정수정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가상의 인터넷 주소를 지문에 적었는데 그 주소가 규탄 집회 안내 문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수능 1교시 국어 지문이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제시가 됐는데 이 시험지는 1교시가 끝난 이후 10시 56분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소에 접속해보니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조커라고 적힌 사이트가 노출된 겁니다. 평가원은 뭐라고 합니까? 이 지문을 알고 있는 출제위원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평가원은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로 집회 안내 내용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좀 알아봤는데요. 수능 출제 검토위원 500여 명과 행정 업무를 맡은 230여 명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늘까지 40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한 건데 이 기간에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인터넷 주소를 등록해서 이론 내용을 넣어두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이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정확한 건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해당 인터넷 주소 정보를 검색해보니 주소가 오늘자로 등록된 걸로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에 누군가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등록해서 일부러 정치적인 메시지를 넣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조금 전 누군가 도메인을 오늘 구입해 홈페이지를 운영했다면서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어있는 사이트라서 누가 등록을 하면은 됐던 건가 보네요? 네, 평가원이 미리 선점을 해두지 않은 겁니다. 평가원에 물어보니 가상의 사이트여서 따로 도메인 등록은 안 했었다고 했는데요. 연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만 내면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돈을 내고 등록은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는 평가원이 조치를 취해서 퇴진 집회 게시물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으니 누가 게시물을 올린 건지 곧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당국은 문제지와 정답 공개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수정 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남영주 기자, 영장 심사는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심사는 끝났고요. 현재 명태균 씨의 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명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설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 김영선 전 의원 반면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함께 받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예비후보 2명도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호송차를 타고 창원 교도소로 먼저 이동을 했고요. 명태균 씨도 구속 심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 교도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영장 심사에서도 7,60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예비 후보가 건넨 돈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늘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릎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진단서와 평소 어린 딸 때문에 외박조차 안 한다며 딸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구속 심사를 받으러 집을 나서는 명태균 씨가 언론사 취재진을 발견하고 뒤돌아 어디론가 향합니다. 명 씨가 향한 곳은 자신의 변호인 사무실. 네, 가야 돼요. 의견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법원 구속심사에서 명 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집중 소명했습니다. 지난 3월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단서도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제출했는데 거동상 불편을 들어 도주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50세에 낳은 막내딸을 두고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딸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새벽이라도 다 옆에 붙어자. 그래서 내가 바깥에 외박을 못해. 이미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목적으로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겁니다. 휴대전화 폐기가 증거인멸이라는 검찰 논리도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인 1차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명태균 씨로 촉발된 공천 개입 논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는 공천 발표 전날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공천에 개입을 한 걸까요? 당시 공천 책임자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키맨인 두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명 씨, 윤상현 위원장 모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최승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이 통화를 촉발한 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경선을 언급했다는 건데 이 의원이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시 이 의원이 파악한 기류는 김 전 의원 전략 공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기류만 전해 들었을 뿐 자신도 발표 날에야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즈음 윤 대통령이 특정 인사 공천을 자신에게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에는 대통령 쪽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주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도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 결과를 들었다는 거고요. 윤 의원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창원 의창구의 김영선 후보,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우선점을 뒀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결정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경선 방침이 전략 공천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선으로 정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됐죠? 윤 대통령 부부 개입도 없었다고 딱 잘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시거나 그런 연락을 받은 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김 전 의원 전략 공천이 정확히 언제 결정됐는지 공천 발표 당일 윤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준석 의원 주장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분당갑 안철수 의원 공천에 대해 이 의원과 논의한 적 있다고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가능성에는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던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죠. 아이 과자 값이었다, 교통비였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명 씨가 돈 봉투를 받은 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 조사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2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돈 봉투를 받은 횟수가 2번이라고 명 씨가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 휴대전화에 있었던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검찰이 질문을 하자 명 씨가 영부인이 되실 분이 주신 돈이라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제 돈 봉투를 2번 받았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돈 봉투 2차례 받으셨어요? 한 차례가 아니고? 아니 무슨 소리야? 왜 그래요?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콘텐츠 봉투에 든 돈을 받은 시점은 2021년 9월이라고 명 씨가 지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시점입니다. 명 씨가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달라고 재촉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 씨는 돈 봉투를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애 과자값이나 교통비 취지였다며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처음 만난 경위와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날 당시의 상황도 명 씨에게 물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의혹 2개로 축소한 수정안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2개로 한정했습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야당 비토권을 포함했지만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론으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28일 재의결 때까지 최대한 여당의 반란표를 끌어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당 압박 차원에서 재의결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에 대항하는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에서 요청했던 한동훈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꺼냈고 친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표결 없이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그간의 사정과 함께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박수로 저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감 추진과 동시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특감을 도입해 민주당보다 더 나은 정치 세력이라고 말하자 추 원내대표 특유의 추진력을 언급하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도끼를 땅에 묻자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단한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친윤 진영에서도 특감은 수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민주당은 특감이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며 추천에 소극적입니다. 특별감찰관 별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별거 아닌 거 왜 5년 동안 당신들은 안 했는지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특검 후보 추천 협상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은 오늘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에 쓰여야 할 후원금을 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으로 확인됐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고급 갈빗집이나 발 마사지,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 등에 썼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유죄가 확정된 오늘 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법원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2개월입니다. 윤 전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고 세비도 다 받아갔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일 때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들로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정권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4개월 뒤 윤 전 의원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건 횡령 의혹 제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직후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의심해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두둔했고 민주당 의원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 제명 논의도 올스톱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기소 4년 2개월 만인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고 세비까지 다 받아 챙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없이 나홀로 비행기에 탔습니다. 환송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짧은 악수도 나눴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5박 8일간의 페루와 브라질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배웅을 하러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친 채 2초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담화 이후 다소 누그러진 당정 관계를 반영하는 듯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한 대표는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홀로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올라탔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힌 후 첫 순방에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취임 뒤 21번의 순방 중 나홀로 출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초 준비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도 불참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확정됐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유력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유동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인데요. 아버지가 어쨌습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홀로그램으로 재현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딸의 반응 어땠을까요? 작은 책으로 어찌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잔함이 더 커집니다. 상당히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 보이죠. 하지만 딸의 눈썰미는 다른 걸까요? 이 홀로그램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의 다른 점을 콕 집어내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되고 막.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하셨죠?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년에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라서 분명히 아버지신데 헷갈려가지고. 박 전 대통령 오늘 행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담아간다는 소감 전했는데요. 아버지 옆자리에서 생일을 축하했던 때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골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뭘까요? 눈에는 눈, 미국에는 미국. 네,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도 대통령이 골프 여러 차례 쳤다는 의혹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자 대통령실 트럼프 당선인은 주말마다 골프 친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야당이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윤 대통령 주말 골프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거는 총 7건이에요.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맞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주말마다 골프 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답변했었죠. 어떻게 미국하고 비교가 됩니까? 미국은 거짓말하면 하야를 냈는데 하야를 수없이 해야 되겠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미국 하야라면 닉슨 대통령 말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눈에는 눈, 트럼프엔 닉슨으로 맞받은 거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상대 후보 사무실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가 돼서 물러난 거라고요. 계속되는 대통령실 골프 거짓 해명 논란에 여야 모두 대통령 참모들에게 화살 돌렸는데요. 해법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홍보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골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견하고 연습했다고 아예 그렇게 홍보를 하시지.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이거 직언할 사람 없습니까? 폰만 잡지 마시고 목숨 걸고 조언하세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수능이었는데 여야 정치인들도 응원을 했어요. 네, 여의도에서도 수험생들 향한 각양각색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여당 의원들 수험생들에게 선뜻 자신의 이걸 내어주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뭘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시험 운이 좋았는데요. 제 운을 오늘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님만큼의 운은 아니지만 저도 오늘은 제 수험 운을 모두 수험생들께 드리겠습니다. 수능일이라 그런지 갑자기 학창시절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참여한 의원들, 이놈의 자식, 네 아버지 이름 뭐야? 아버지가 시키디? 결국은 야당 저격으로 끝나네요. 네. 민주당은 어떤 응원을 했을까요? 유독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응원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이 애칭인 잼을 활용해서 풀처럼 딱 붙으라는 의미의 딱붙잼 사진 올렸고요. 전재수 의원은 재수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현수막을 붙여서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 얻었습니다. 박정 의원은 오늘 예결투기 시작을 수험생들에게 바쳤습니다. 수험생 중 일부는 훗날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일부는 국무위원석에서 질의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틀립니다. 틀린 답변이 되는 겁니다. 총리님. 많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모든 수험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부디 우리 정치권, 이 수능 마친 수험생들의 꿈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도 전에 3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입니다. 미국 헌법은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헌법을 고치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자 공화당은 농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연단에 등장해 미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격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백악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했다며 당 하원 의원들과 자축 행사를 벌인 겁니다. 이번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과반 확보에 성공해 양쪽 모두 다수당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Isn't it nice to win? It's nice to win. It's always nice to win. And we won that, and we won it every way, all 7 swing states by a lot.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다음 대선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하원 의원들이 방법을 찾지 않으면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당에서 밀어주면 가능하다는 뜻의 우회적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가 3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FDR, 16 years, almost 16 years, he was 4-term. I don't know, are we going to be considered 3-term or 2-term? You tell me. Ronnie, what do you think?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최대 2번까지로 제한한 미국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상하원 의석수의 3분의 2의 승인과 50개 주 의회의 4분의 3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선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농담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막겠다며 대통령 비연임자도 2번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확장 결의안을 현지 시각 오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를 집어삼켰습니다. 20중 추돌 사고에 대규모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불난 건물의 안면 인식 장치 때문에 대형 인명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해외 사건 사고 이솔 기자가 전합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모래폭풍이 순식간에 들판을 집어삼킵니다. 학교 건물 지붕이 뜯어져 나가고 길가의 나무들도 모두 쓰러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모래폭풍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최대 시속만 78km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nce I looked to the back, it seemed I even get goosebumps. It was like I told you, it was something we haven't experienced. 현지 언론들은 몇 달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여기에 저기압도 강해 모래와 먼지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선 정전이 돼 주민 17,000명이 불편을 겪었고 가시거리가 30m도 채 안 된 고속도로에선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잠옷 차림의 여학생들이 얼굴을 가린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곳곳에서 기침 소리와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10일 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에서 안면 인식기가 계속 작동돼 논란이 됐습니다. 学生们质疑宿舍楼人脸识别的闸机成为了安全撤离的拦路虎。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비난이 일자 학교 측은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멸종위기 중인 도마뱀과 거북, 전갈 등을 몰래 들여오던 밀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속옷과 담뱃값 같은 데 숨겨서 들여왔는데요. 이 중에는 3억 원이 넘는 왕도마뱀도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국립생태원 직원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케이지 올려주세요. 네. 큰 도마뱀 한 마리를 손으로 잡아 이동식 케이지에 집어넣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5,000마리 정도밖에 없는 코모도 왕도마뱀입니다. 밀수의 땅이 헝겊에 싸 하이 속옷에 넣고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밀수 당시엔 몸 길이 50cm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3m로 자랐습니다. 일당은 태국에서 900만 원에 산 코모도 왕도마뱀을 정식 수입한 것처럼 꾸며 3억 원 넘는 금액에 국내 동물원한테 팔려고 했습니다. 세관은 2년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코모도 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 시가 19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속옷, 담뱃값, 컵라면에 범하별 거북 등 희귀동물을 숨겨 들여와 인터넷, 판매점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희귀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태국에서 좀 음성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압수된 외래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밀수업자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첫 수능을 치렀죠. 시험이 예상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눈치 작전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동이틀 무렵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딸을 발에다 준 학부모는 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경찰차를 타고 와 급히 신분증을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너가 준비한 거 정말 후회 없이 다 쏟아붓고 나오길 바래. 화이팅! 재수 없길 바랍니다. 화이팅!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수험생 52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첫 수능이라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다들 재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국어랑 수학이 작년 수능보다는 쉬운데 9월보다는 훨씬 어렵고
전반적으로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보다 쉬운 편이었고 사회 과학 탐구 문제들이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사탐과 탐 다 어려워졌어요. 올해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탐구가 올해 이제 변별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돼 최소한의 변별력은 확보했지만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배제해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이 다소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상위권대 학생들이 같은 점수 구간대에서 동점자가 속출하고 대량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 작전을 아주 치열하게 봐야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만큼 이 또한 합격 커트라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국민주로 불리던 삼성전자, 한때는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며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추락 끝에 오늘은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오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보다 700원 내린 4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가 4만 원대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주가 하락에 시총 300조 원대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5년 동안 계속 넣어왔던 주식인데 좀 허탈감이 좀 크고요.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4,758억 원을 순매도해 13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 10만 전자를 외쳤던 증권가는 잇따라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경쟁력 악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반대쪽 보조금, 이거가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로 인해서 칩4가 깨지지 않겠느냐. 트럼프 체제에서 반도체 무역이 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5% 이상 하락하는 등 다른 반도체 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장주 하락에도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조금씩 내린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10mm, 그 밖엔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고요. 제주엔 모레까지 10에서 6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더 포근해집니다.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3도 이상 올라서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이맘때 기온보다 아침엔 9도, 낮엔 8도 높은 겁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강릉은 13도에서 시작되겠고 대구는 12도, 목포와 부산은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포근한 날씨는 토요일까지입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린 뒤 일요일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엔 영하권 추위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인데 실제로 일한 기간은 1년 반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2년 반 비어 있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심은 성가신 존재가 달갑지 않았던 거죠. 자,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니 하루빨리 국회는 추천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권력 감시는 국민의 이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